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4월을 맞으면서 도발 최고조로 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그럼 지금 남은 고강도로 도발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에 지금 모든 언론과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4월에 들어섰습니다. 4월 15일을 맞으면서 북한은 아마 강력한 도발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쌍용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쌍용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의 상륙작전하는 북한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진격해서 평양을 평정하는 그리고 안정화 사업까지의 이런 훈련이 지금 예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훈련이죠. 북한이 가장 반발하고 경계하는 훈련이 바로 쌍용 훈련입니다. 이것은 방어 훈련을 넘어서서 북한이 공격하면 이건 반격 훈련이죠. 우리가 먼저 북한을 점령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을 걸든지 아니면 국전을 벌일 때 도발을 하게 되면 또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 한미 전력이 북한을 진격하는 즉 반격하는 그런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군사적 도발이나 국지전을 벌이지 않더라도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즉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쌍용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4월 15일 맞으면서뿐만 아니라 이런 쌍용 훈련이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강력한 도발을 할 겁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첫 번째 도발을 할 수 있는 수위가 높은 그 도발은 바로 김여정과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던 일본 열도를 넘어선 이 태평양 공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는 겁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도 지난 11월 달이죠. 지난 11월 달에도 괌까지 나갈 수 있는 약 4,000km 이상 넘어가는 4,800km까지 나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해서 이걸 태평양 공해상에 탄착시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거보다 좀 더 긴 약 한 고도 발사를 약간 고각 발사를 낮춰서 6,000에서 7,000km만 나간다 해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고도 6,000km가 아니라 태평양 공해상에 6,000에서 8,000km 이상 날아가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후폭풍이래야 미국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를 열고 북한에 대해서 성토하겠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강력한 제재를 도출해내기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하고 있는 그 제재보다 더 강력한 제재는 둘째치고 유엔 안보리 합의된 성명조차 발표할 수 없는 것이 유엔 안보리 상황입니다. 왜? 미국과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 즉 미중로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에서, 중국과는 대만에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은 결성하지 않았지만 군사동맹 그 이상으로 결속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해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북한에 계속해서 조건 없는 대화, 외교적인 문제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자고 계속 앵무새처럼 대내고 있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한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즉 선택적 공격으로 북한의 핵기지라든지 참수작전을 벌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5년, 10년 전만 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북한이 그야말로 다양다종한 최신의 신형 미사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중 핵 오래까지 있다고 공개하는 마당에 잘못 건드렸다가 그것을 일거에 초토화시키지 못하고 또 참수작전도 일거에 성공하지 못하고 김정은이 살아나고 북한 벙커에 들어가 있는 즉 지하 갱도에 들어가 있는 이 북한의 전략 자산들을 일거에 초토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우리 한국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양다종한 미사일들을 조건과 지형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술 핵탄두까지 수십 개를 보여주면서 만에 하나 미국과 한국이 서지컬 스트라이커가 됐던 참수작전이 됐던
도발을 해온다면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것도 이제는 그냥 호언장담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 만에 하나라도 한미 전력이 북한의 서지컬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참수작전을 강행한다면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한국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은, 극한 대결로 가고 있는 미중로 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김정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제재는 씨알도 먹혀지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벌써 미국에 맞서고 있는 것은 중국도 그렇게 맞서지 못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맞서지 못하지만 오직 미국과 맞짱을 뜨자고 전면 대결을 벌이겠다고 또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북한을 중국이 만류할 리 만무하죠. 오히려 더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를 중국은 내심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크에서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엄청난 도발이 예상이 됩니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가 아닌 약간의 정상 각도로 약 8,000km까지 날아가는 ICBM을 발사하고 그리고 전술 핵무기 실험을 강행하고 인공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고강도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태평양 연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아마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정찰 위성을 몇 번이나 거쳐서 발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안 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서 발사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정찰 위성에서 보내온 실험 위성을 이 궤도에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위성에서 보내온 사진 선명하지 못하자 김여정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느 바보가 진짜 실험적으로 쏘아올린 그 위성에 진짜 정밀한 카메라를 장착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비난한 적이 있는데 이미 2발의 발사를 했고 이제 북한이 하려는 것은 진짜 실질적인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정교한 카메라를 장착한 위성이 필요한데 이 카메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만에 하나 이 카메라에 러시아 제품이라든가 중국 제품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노출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정찰 카메라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품을 구하기가 중국이나 러시아 부품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야말로 반도체, 코컴이라고 하는 정밀 반도체 소자들이 무수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4월 15일 이전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찰 위성에 들어갈 카메라를 완성했다면 벌써 쐈다는 것이 바로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하루빨리 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라는 지시를 불효령같이 내리고 있지만 그게 김정은이 지시를 내린다고 또 불효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은 김여정이나 아니면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평양 이 공해상이 미국만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거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는 미국의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 3월 7일 담화문이죠. 담화문에 있는 것처럼 이 태평양 공해상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두 번째로 동시에 전술 핵 미사일, 즉 전술 핵무기를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실험하고 대성공했다고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지금 4월 15일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정찰 위성도 카메라가 4월 15일 이전에 만들어졌다면 아마 발사를 하겠죠. 북한이 뭐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서 발사했던 그 미사일들, 운반 로켓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km, 3,000km, 1,800km는 뭐 그냥 밥 먹듯이 올라가고 심지어 6,000km도 밥 먹듯이 올라가서 6,000km까지 상공까지 올라가는 것이 북한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화성 17형을 고각 발사해서 6,000km, 6,040km까지 공중에 올라갔는데 이 6,000km 하면 엄청나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은 공중 500km에서 1,500km 사이에 다 해서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위성입니다. 이 정도의 사진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 달처럼 보이죠. 500km에서 찍은 지구를 촬영한 것은 지구가 이거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왜 화성포 17형, 즉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왜 카메라를 장착해서 올려보냈을까? 이렇게 찍었을까요? 이것이 6,000km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카메라를 왜 장착했을까요? 바로 정찰위성에 올려보낼 그리고 전송하는 그 카메라를 장착해서 화성포 17형이 정확히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정찰위성에 탑재할 카메라를 또 달아서 올려보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위성 발사, 고각 발사를 해서 6,000km 올라갈 때마다 이런 카메라를 장착해서 북한으로 전송하는 것을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정찰위성에 탑재할 카메라가 완성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됐으면 4월 15일 전에 발사를 하겠죠. 김정은이 벌써 2월 16일 전에 발사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정찰위성을 완성시켜서 발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카메라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운반 로켓들은 뭐 얼마든지 만들어서 6,000km까지 운반해서 올려놓을 수 있지만 그걸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이 카메라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4월 말까지는 아마 이런 북한의 초강도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마지막에 비밀병기라고 보여졌던 수중 해골의 말고 또다시 어떤 신형 미사일을 선보일지는 아마 4월에 그것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